안녕하세요. 혹시 뭐랄까, 나이가 들면서 좀 나는 그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신경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쩌면 뭐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서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 냄새, 이게 왜 나는 건지, 일상에서 이걸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그런 걸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질적인 팁 위주로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네,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우선 이 냄새의 핵심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노넷나이라는 거요. 아, 네. 노의 날, 너의 날. 이게 주범으로 많이 지목되죠? 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상태가 좀 변하고 그 피지 속에 있는 어떤 지방산, 그게 산화되면서 이 노네날 분비가 확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노의 날 생성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신진대사가 좀 느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자연스럽게 땀 분비량 자체도 줄어들거든요. 땀이 줄면 냄새가 덜 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땀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가세요. 근데 땀 분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 노네날 같은 노폐물이 모공에서 잘 빠져나가질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땀이 덜 나면 노폐물이 쌓여서 냄새가 난다. 와,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피부뿐 아니라 입냄새 문제도 좀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도 줄어요. 그럼 입안이 마르기 쉽죠. 네. 그 건조한 환경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상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뭐 치석이라든지 잇몸 질환 같은 게 있으면 더 심해지고요. 아, 그래서 자료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걸 뭐 향수 같은 걸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막 섞여가지고 더 불쾌해질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쵸. 덮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군요. 그럼 이제 진짜 해결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이 엄청 간단하던데요. 네, 정말 간단하죠?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근데 포인트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거예요. 아, 미지근한 물이요? 왜 그렇죠? 그 체온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한 40도 정도, 그 정도 온도의 물이 신진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오, 그래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결국 체취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거부터 시작해 보시면 아주 좋죠. 좋은 습관이겠네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햇볕 아래서 가볍게 걷기예요. 햇볕 쬐면서 걷는 거요? 네, 적당한 자외선은 살균 효과도 좀 있고요. 또 가볍게 걸으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네. 그 땀이 노폐물이랑 노네나를 같이 배출시켜 주는 거죠. 아, 중간중간 물 마셔주는 것도 좋고요. 아, 걷다가 물 마시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볍게 걷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너무 막 격렬하게 운동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더 날 수도 있거든요. 아, 과유불급이군요. 그렇죠. 약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 그 정도의 걷기가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산책. 그런데 매일 샤워하는데도 좀 냄새가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네, 많으시죠? 자료 보니까 혹시 특정 부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냄새가 특히 잘 쌓이는, 어떻게 보면 냄새의 근원지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어딘가요? 크게 세 군데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살이 접히는 부분, 뭐 사타구니나 목 뒤 같은 곳 있죠? 아, 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이 잘 차는 부위,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 같은 곳이요. 아하,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땀 차는 곳. 네, 이런 곳들이 노폐물이 좀 정체되기 쉬워서 샤워할 때 좀 더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비누칠 쓱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30분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입욕, 탕목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입욕이요? 네, 모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 쌓인 각질이나 노폐물 제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런 외부적인 관리 말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기름진 음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몸을 산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뭘 먹어야 좋나요?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 이런 걸 섭취하는 게 노뇌날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료에서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같은 채소나 과일들, 아, 네. 그리고 메밀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 이런 것들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식단도 신경 써야겠네요. 입냄새 관리 얘기도 아까 나왔었죠. 네, 입냄새.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양치질은 기본이고요. 네, 기본이죠. 혀 클리너 사용해서 혀에 끼는 설태 제거하는 거,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혀 클리너랑 치실, 치간칫솔. 3종 세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출했을 때는 무설탕 껌이나 가글, 아니면 구강 스프레이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아, 그리고 커피보다는 허브차나 녹차를 마시는 게 입안 건조를 좀 줄여주니까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커피가 입을 마르게 하니까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무설탕 껌은 침 분비도 좀 촉진시켜주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옷 관리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옷이랑 침구 관리?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한 번 입은 옷이라도 채취가 별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바로바로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 바로 세탁이요? 네, 특히 속옷, 흡수성 좋은 면 소재 같은 걸로 매일 갈아입는 건 기본이고요. 자료에서는 특히 노년기에 요실금이라든지 전립선 문제 같은 걸로 분비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더더욱 속옷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고 만약에 냄새가 좀 잘 안 빠진다 싶으면 삶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삶는 것까지 확실하게 관리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은 그 노네날이라는 물질, 그리고 나이 들면서 땀이나 침 분비가 줄어드는 그런 신체 변화에 있었네요. 네, 그렇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첫째, 물 충분히 마시기, 특히 미지근한 물. 둘째, 햇볕 보면서 가볍게 걷기. 셋째, 특정 부위, 그러니까 살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땀 차는 곳 집중해서 씻기. 넷째, 항산화 식품 위주로 먹기. 다섯째, 혀 클리너, 치실까지 사용해서 구강 관리 꼼꼼하게 하기. 마지막으로 옷이랑 침구 청결하게 관리하기.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쭉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이 방법들이 단순히 냄새 없애자 이걸 넘어서요. 사실은 전반적인 건강관리 습관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 다 건강에 좋은 습관들이네요. 네, 결국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쾌적하고 또 자신감 있는 일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당장의 그 냄새 고민 해결은 무논이고 좀 길게 봤을 때 당신의 건강, 또 자신감, 그리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단순히 냄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당신을 위한 어떤 작은 시작.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